네,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예, 그 진짜 유능하고 뛰어나고 어, 지혜가 높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인사이트, 통찰력이 발달돼 있어요. 통찰력에 대해서 저 과거에 칼럼을 쓴 적이 있죠. 통찰력. 통찰력이 뭐냐면 독수리가 이렇게 창공에 떠 있어. 떠 있어서 어떻게 해요? 전체를 다 봐. 하늘에 쫙 떠가지고 전체를 다 봐. 그런 다음에 먹잇감을 딱 보고 먹잇감을 향해서 돌진해가지고 탁 잡아. 그게 인사이트예요. 그게 통찰력이야. 전체를 다 조망하면서 그 중에 핵심이 되는 거, 가장 본질적인 거, 그거를 캐치해내는 사람이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고도의 지적 능력이야. 고도의 지적 능력이라서 자기 수련을 굉장히 오래 하고 자기 훈련을 되게 열심히 되게 많이 한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경지예요. 그렇죠? 제가 노무현을 봤어. 노무현을 봤는데 제가 노무현을 보면서 좀 제법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게 뭐였냐면은 좀 본질을 핵심을 꿰뚫을 줄 알더라고. 노무현은 축구 시합을 합니다. 축구 경기를 합니다. 여기 팀이 있어요. 이게 한국 대표팀이라고 칩시다. 여기 일본 대표팀이라고 봅시다. 그럼 어때요? 어떻게 하면 이길까를 연구를 하죠. 감독하고 코치랑 선수들은 어때요? 그런 걸 연구한다고. 여기도 감독하고 코치가 뭘 연구해요? 어떻게 하면 상대팀을 이길까? 그거는요, 모든 경쟁에서 다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상대를 이길 수 있을까? 근데 자유한국당 국민의힘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그런 연구를 안 해. 그 신기하죠? 정치는 경쟁이잖아요. 여당과 야당이 왜 갈라지는 거예요? 선거에서 이기고 이러면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 이기는 거잖아요. 그 게임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연구를 해야 상대방을 이기잖아요. 근데 이 우파 진영의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해. 안 해봤어. 이 사람들은. 당 지도부도 그래. 여기는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쪽은 생각을 안 하더라고. 작년에 제가 이제 국회 출입을 하면서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에 황교안이 대표 체제였는데 최고위원 회의 들어가고 뭐 여러 이제 당 수뇌부들이 하는 회의를 제가 들어갔거든요. 취재하려고 들어갔는데 당에 이렇게 보면 뒤에다가 현수막 같은 걸 이렇게 걸었어. 이기는 정당이 되겠다 하면서 이기는 정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전혀 안 해. 계획도 없어. 그래서 야 이게 어떻게 이런 집단이 다 있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이쪽에 있는 좌파 진영이 있어요. 우파 진영 있고 좌파 진영 있어. 좌파 진영의 정치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노무현. 노무현이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 어떻게 하면 상대를 이길 수 있을까? 그 문제를 되게 고민을 한 거야. 그러면서 답을 찾아냈어. 그게 뭐예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이러면 이긴다 해서 해법을 찾아낸 거야. 해법을. 아, 이렇게 하면 이길 것 같은데. 그래서 좌파 진영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람을 많이 여기 있는 사람들을 정치에 대해서 많이 알게 한 다음에 많이 알게 된 다음에 사람과 사람끼리의 조직을 만들기 시작한 거야. 그 조직이 승패의 관건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뭐 노사모니 뭐니 해서 좌파 진영을 가보면은 진보 진영을 가보면은 시민단체 뭐 조직이 되게 많아. 진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조직.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을 계속 엮는 거야. 그래서 엮어가지고 포섭하고 엮어가지고 자우지간 조직을 무조건 만드는 거야.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서로 이제 결속력을 강화시켜가지고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그게 이제 이쪽 팀하고 싸워가지고 경쟁해서 이기는 관건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핵심이 거기 있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고민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딱 들으면은 아 얘네들이 이기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이런 고민도 했었구나 이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쪽이랑 누가 지지표를 많이 끌어오느냐 싸움인데 이쪽에는 지지표를 많이 끌어오려면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숫자를 계속 이제 우리가 세력을 계속 넓히는 거야. 그러면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우파 진영은 어때요? 우파 진영에 가서 물어봐. 지금 얘네랑 이 팀이랑 경쟁을 하는데 상대팀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얘네들 뭐라 그래요? 생각 안 해봤는데 생각 안 해봤는데 다 얘네들은 우파 진영 자유한국당 국민의힘 애들은 입시 위주로 공부하는 애들 입시 위주의 공부를 해가지고 그게 학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하면은 이길 수 있는지 우리가 왜 얘네한테 졌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뭐 연구가 전혀 안 돼 있어. 하지도 않아. 그래 놓고선 욕심은 많아가지고 이기는 정당 우리가 정권을 먹어야 된다. 권력을 우리가 잡아야 된다. 욕심은 많아. 근데 노력은 안 해. 굉장히 웃기죠. 네.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쪽 팀하고 좌파 진영하고 우파 진영하고 경쟁을 한단 말이야. 정권 획득을 위해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경쟁을 한단 말이야. 저는 이거의 승리의 관건이 어디에 있다고 봤냐면은 공론장의 장악이라고 봤거든요. 공론장에서 누가 여론을 주도하느냐 거기에서 승패가 난다고 난 생각을 했어. 노무현은 어디에서 승리의 관건이 뭐라 그랬어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그래서 사람들을 자꾸 정치에 대해서 알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 자꾸 조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승리를 한다 이런 생각을 노무현은 그렇게 생각을 했고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공론장을 장악하면은 선거에서 이긴다 이 경기에서 이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과거 동영상에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민주주의는 세 개의 회의체가 있다 해서 그 현대 국가는 통치 구조가 둘로 나뉘어진다 그랬죠. 정치, 그 다음에 뭐죠? 사법. 둘로 나눠진다. 통치 구조는 정치랑 사법로 나눠져요. 근데 이 정치는 또 세 가지로 나눠져. 통치 구조는 정치와 사법. 이게 우리 재판 받고 이러는 거 있죠. 법원. 이렇게 통치 구조는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서 정치는 또 세 개로 나눠져. 하나는 행정부, 청와대, 그 다음에 입법부, 의회, 그 다음 뭐죠? 아고라. 이 공론장이야. 그래서 이 힘의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은 3대 1대 6이야.
그래서 공론장이 제일 중요해. 청와대 회의, 국회 회의, 그다음에 공론장, 많은 국민들이 서로 의견을 내고 갑론을박하는 공론장. 이게 3대 1대 6의 비례. 여기에서 그 이기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 회의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공론장으로 봤거든. 공론장의 힘이 이 두 개의 힘을 합쳐도 이것만 못해. 그래서 공론장을 장악하면은 선거에서 이긴다. 그러니까 경쟁에서 이긴다. 난 그렇게 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본질을 꿰뚫어 본 거죠. 노무현도 거기에 대한 본질을 꿰뚫어 본 거야. 근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 그런 생각 자체. 얘네들은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 주도 학습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탐구하고 이 승리의 본질이 뭔지, 승리를 이끌 수 있는 가장 본질이 뭔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없어. 그런 애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권력을 차지하고 생각 없이 인생을 사는 애들이야. 제가 국회 출입을 하면서 느꼈던 게 그거였어. 자유한국당 국회 출입하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얘네들 진짜 생각 없이 인생을 사는 애들. 자기네들이 정치인인데 정치가 뭔지를 몰라. 정치에 대한 관심이 없어. 정치에 보면 정치의 현안이 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뭔가 일이 있잖아. 그거를 처리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내고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을 자기 의견대로 끌고 가는 게 그게 정치거든. 근데 그런 걸 전혀 안 해. 과거에 굵직굵직한 사건이 많았거든요. 대한민국의 중요한 현안이 국정 현안이라는 게 많았어. 2009년도 8년도에는 뭐가 있었어요? 글로벌 금융위기다, 뭐 이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다, 뭐 그런 게 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쳤어. 아니 우리나라에도 막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막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아무것도 안 해. 나라에서 뭐 큰 일이 벌어졌는데 그걸 들여다보는 사람이 없어. 자기네들이 할 일인데 정치. 칼빈 스노가 들이댔어. 한반도에 트럼프 칼빈 스노 들이대고 전략 무기, 걔네들 최고의 무기를 막 들이댈라 그랬어. 또 거기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국가가 어떻게 지금 정치에 어떤 현안이 있고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 그런 집단이야. 진짜 생각이 없는 집단이야. 우파 진영이 대체로 사람들이 그래. 생각이 없으니까 무능해. 지혜가 없으니까 정치는 머리로 하는 거잖아요. 지혜로 하는 거잖아. 근데 자기 의견이 없어. 뭐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해 본 적, 나라의 일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없어. 기껏 고민하고 뭐 이런 게 이제 뭐 소득주도 성장 그거 공격하는 거. 그거 하나는 하더라고. 뭐 소득주도 성장이 뭐 저저저 하면서. 그 외에는 그건 이제 재벌들 이제 그쪽에 있는 교수들 그런 사람들이 또 그거 연구한 게 있나 봐. 그거 떠들지 그 외에서 떠드는 내용이 없어.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프랭카드는 이기는 정당이 되겠다 이런 걸로 써놨더라고요. 이렇게 뒤에다가. 굉장히 웃기지 않아요? 여러 번 경쟁을 하는 그런
그런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요 다 연구를 해요. 그 맨유라든가 뭐 리버풀이라든가 레알 마드리드 얘네들 어때요? 상대 팀을 이겨야 되거든. 한국 국가대표가 월드컵에 나갔어. 월드컵에 나가려고 연구하잖아요. 되게 연구를 많이 하잖아. 어떻게 하면 그래서 이제 좋은 감독도 영입하려 그러고 또 좋은 선수들도 이제 잘 골라내려 그러고 그런 이유가 뭐예요? 이기려고 그러는 거야. 제가 자유한국당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보러 벌써 몇 번을 얘기했어. 너희들은 그 정신이 썩은 애들이라고. 또 자기네들이 스스로 반성하고 이래야 되는데 얘네는 또 그런 게 없어. 자기 성찰을 할 줄 몰라.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자기 성찰을 못 하는 거야. 우리 조직이, 우리 팀이 왜 얘네한테 지는지, 뭐가 문제인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없다고. 제가 이제 우파에서 좌파로 넘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승리의 관건이 되는 거를 두 가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 노무현은 조직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계속 엮어 나가는 거야.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 그래서 조직을 많이 만들어 놨어. 뭐 시민단체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만들고 또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결속을 되게 많이 해놨어. 저는 어때요? 저는 공론장에서 논객으로서 모든 담론에서 다 이겼어. 그럼 얘는 이쪽 팀은 어때요? 승리에 도움이 되는 두 가지를 노력을 해서 두 가지를 확보한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어때요? 얘네에 비해서 그런 게 없는 거야. 조직력도 별로 없고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조직도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도 없고 또 뭐예요? 담론에서 밀리고 담론에서 여태까지 우파가 우위에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내가 좌파에 있다가 우파로 갔거든. 제가 대한민국에서 농객으로는 탑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하다가 이쪽으로 와가지고 하니까 내가 이겼는데 자기네들이 이긴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저번에 동영상에서 홍준표를 했어요. 나는 이렇게 해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좌파들이랑 해가지고 이런 담론에서 해서 6번을 이겼다. 당신은 뭘 이겼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별로 대답을 못해. 나는 확실히 6개를 이겼다 그랬거든. 그런 선수가 지금 이쪽 팀으로 간 거야. 어? 좌파 팀으로 가서 리오넬 메시가 지금 이쪽 팀으로 간 거야. 이쪽에 이제 찌꺼기들만 남았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뭘 고민해야 될지를 몰라 얘네들은. 노무현은 깨어있는 시민들이 모인 조직 그것이 승리의 관건이라고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저는 공론장을 장악하는 것이 승리의 관건이라고 난 생각했거든. 그래서 승리의 관건이 되려면 그 공론장을 장악하려면 세 가지야, 세 가지. 호재냐 악재냐, 미디어 인프라가 어디가 더 잘 깔려 있느냐,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느냐. 미디어 인프라 있잖아요. 이쪽에는 미디어 인프라가 뭐 있어요? 방송사, 그 다음에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 그 다음에 뭐 유튜브, 뭐 이런 채널들. 이게 인프라거든, 유튜브. 근데 유튜브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뭐, 빼더라도, 뭐 MBC, KBS, SBS,
뭐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민중의 소리 뭐 이런 것이 얘네들 인프라거든. 미디어 인프라거든. 이쪽의 인프라는 뭐예요? 조중동, 뭐 경제지, 경제신문. 이게 얘네들 인프라라고. 근데 인프라가 지금 이쪽이 좀 더 많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야. 그렇죠? 그 세 번째가 뭐예요? 선수가 누가, 농객이 누가 더 뛰어나느냐. 그래서 공론장을 장악하려면 세 가지야, 세 가지. 호재냐, 악재냐. 미디어 인프라를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느냐. 세 번째는 선수가, 농객이 뛰어난 농객을 많이 확보했느냐. 이 세 가지 싸움이라고. 그렇잖아요. 호재냐, 악재는 뭐예요? 이건 뭐 하늘의 뜻이야. 이건 인간이 어찌 해볼 수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인프라는 어때요? 인프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인프라 많이 만들면 되잖아. 투자를 하든 뭘 하든 해가지고, 방송사를 세우든 뭘 해가지고. 세 번째는 뭐예요?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고, 농객이니까. 자기가 열심히 실력을 갈고 닦으면은 뛰어난 농객이 될 수 있잖아. 요거 두 개는 사람이 할 수 있어. 근데 호재를 던져줄지 악재를 던져줄지 이건 하늘이 하는 일이야. 갑재 불시에 악재가 터졌어. 갑재 불시에 호재거리가 터졌어. 이건 뭐 하늘이 해주는 일이지. 삼국지에 나오면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제갈량이 뭐라 그래요? 제갈량이 사마이를 호로곡으로 유인해 들여왔어. 호로곡으로 쭉 유인해 들여서 화공을 써가지고 다 태워 죽이려 그랬어. 근데 갑자기 비가 와. 그러니까 제갈량이 뭐라 그래요? 모사제인이여 성사제천이라고. 이를 도모하는 것은 이를 도모하는 건 사람에게 있고 이를 이루는 것은 하늘에 있다 그랬잖아요. 모사제인 성. 아무리 인프라가 좋고 농객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악재만 연일 터지는 거야. 하늘이 나를 버렸구나. 이래서 나를 좀 안 좋게. 그건 못 이기는 거야. 그래서 운도 중요해요. 운도. 제갈량이 사마이를 호로고까지 유인해서 화공으로 다 태워 죽이려 그래서 막 죽이고 있는 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나. 장대 비가 와. 그래서 불을 다 꺼버려. 그래서 사마이가 살아서가. 그거는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막 쏟아지는 게 하는 거. 왜 하필 그때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갈량이 그때 그러잖아요. 호재냐 악재냐는 그건 하늘에 달린 거야. 그렇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두 개잖아. 진인사 대천명이 이거잖아요. 인프라를 어떻게 해서든지 인프라를 좀 많이 확보하려고 생각해야 되고, 뛰어난 선수들 많이 발굴해 가지고 자기네들 확보하려고 그래요. 거기에 승패의 관건이라고. 승패의 열쇠는 거기에 있다고. 근데 그런 고민을 안 해, 얘네들은. 이제 이렇게 가르쳐 주면 그런 거 같은데. 그런 거. 스스로 연구하고 스스로 탐구해 가지고 그런 열쇠를, 그런 해법을 찾아내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그런 게 없는 애들이야. 근데 그런 애들이 똘똘 뭉쳐서 자기 욕심은 많아. 이 우파 애들은 자기 출세하고 영달하는데 그런 거는 또 애들이 또 환장을 했어. 그런 인간들이 거대 야당을 갖고서 저거 해가지고 정권을 차지한 다음에 대한민국을 이끌겠다. 그래, 그런 애들이에요. 능력은 안 되는데 욕심은 많아. 이 자유한 우파 진영은. 그런 애들을 또 좋다고 찍어주는 게 TK 사람들이 찍어주는 거예요. 그거 하나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국민의힘이 그나마 좀 얘네들이 명맥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게 지역 감정이야. 지역 감정의 불이 점점 꺼지면은 이 국민의힘도 버티기가 힘들다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좀 지역 감정이 있어야 좀 버틴다 우리가. 당으로서 명맥을 이어간다. 그래 굉장히 한심한 집단이죠. 그런 애들이 금배지 달고선 껐덕거리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국민들 그걸 알아야 되는데. 저는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착한 사람이 주인 되는 세상. 착한 사람이 주인 되는 세상. 두 번째, 유능한 사람이 주인 되는 세상. 그렇잖아요. 착한 사람이 주인 되는, 착한 사람이 남한테 나쁜 놈한테 해코지 당하지 않고 사는 그런 세상. 무능한 사람이 대한민국을 이끌게 하지 말고 유능한 사람이 대한민국을 이끌게 하는 그런 나라, 그런 세상. 그런 세상. 이게 나의 정치 이념이거든. 착한 사람이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자. 유능한 사람이 이끄는 대한민국을 만들자. 무능한 사람한테 정권 뺏기지 말자. 이거예요. 국민들도 여기에 다 동의해. 다 동의해. 악한 놈이 대한민국을 이끄는 그런 세상을 원해요? 그런 사람은 없다고. 무능한 사람이 대한민국을 이끄는 그런 나라를 원해요? 그런 사람은 없다고. 그렇잖아요. 노무현은 뭐예요? 노무현의 정치 이념은? 정치 목표는 뭐였어요? 이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잘 사는 놈, 행복하게 사는 놈,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뭐 해가지고 하는 놈, 좋은 공동체 들어가서 잘 사는 놈. 이 나머지가 지금 서름 받고 있단 말이야. 이 사람들도 다 함께 잘 살고 행복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 그게 노무현 생각이거든. 노무현의 정치 이념이 그거야. 얘네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를 이건희를 만났어. 그러니까 얘는 팔자가 좋은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공부 열심히 똑똑해서 좋은 회사, 좋은 직장 들어간 놈. 이 놈도 잘 살아. 근데 얘네들은 지금 힘들고도 불행하게 살거든. 그러니까 얘네들도 얘네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좀 더러운 꼴 안 보고 배 고른 일 없는 세상 만들자. 이게 노무현이 꿈꾸던 세상 아니에요. 그렇다고 노무현 철학이 있어. 걔 보면. 최성진의 정치 철학은 뭐예요? 얘기했잖아. 착한 사람이 주인 되는 세상, 유능한 사람이 대한민국을 이끄는 세상. 그게 내 정치 철학이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표를 할 때 고민을 많이 해보세요. 지금 국민의힘 이 우파 정당은요 사라져야 될 정당이에요. 이 새끼네들은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그냥 쓰레기들이 많아. 그쪽에 있는 지 욕심, 공동체는 전혀 생각 안 해. 지 이기심으로 인생을 사는 인간들. 예, 오늘 방송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